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8월 1일 증시 폭락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저번 주 장마감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진 건지 말이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본 결과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인세 인상 때문 아니냐, 증권거래세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다 맞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법인세가 전 구간에 걸쳐서 1% 인상됐습니다. 0원에서 2억 원까지는 9에서 10%로, 2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19에서 20%로,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1에서 22%로, 3천억 이상은 24에서 25%로 올라갔어요.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인상됐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요인들이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예요. 특히 10억 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발표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며칠 만에 갑자기 폭락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진짜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8월 1일에 발표된 7월 수출입 현황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는 매달 그 다음 달 1일에 발표됩니다. 모든 기업들의 수출입 데이터가 집계되고 나서 그리고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7월 수출입 현황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6월 대비 크게 떨어진 거예요. 6월에는 약 90억 달러였는데 7월에는 66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와야 돼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수입을 더 많이 하면 적자거든요. 예를 들어 수출을 100만 원 해도 수입을 110만 원 하면 마이너스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단 한 번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우상향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7월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아,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고 있구나. 혹시 수출의 호조세가 꺾이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업종에서 수출이 줄어든 걸까요?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예요.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주력 품목이죠. 6월에 149억 달러였는데 7월에 147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2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건데 비율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절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실제로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나 큰지 보면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자동차 이 세 개를 합쳐도 반도체 하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전기차, 일반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이런 걸 다 합쳐도 반도체의 2배가 안 돼요.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6월에 63억 달러에서 7월에 58억 달러로 5억 달러나 줄어들었어요. 반도체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세 번째가 조선이에요. 25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3억 달러 감소했고요. 바이오 쪽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수출은 30에서 4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 건 아닙니다. 2023년과 2024년 패턴을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2023년에는 반도체 회복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면서 6월까지
무역 수지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4년 7월, 8월에 무역 수지가 꺾이면서 그때도 주가가 크게 급락했거든요. 바로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2025년 1월에도 한번 무역 수지가 역성장했는데 그때는 사재기 물량 때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2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다시 역성장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수출 둔화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 할 거 없이 수출이 훈풍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거죠. 여기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잔고예요. 현재 개인 신용잔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면 신용투자자들의 급작스러운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제 장중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쯤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용잔고가 18조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패턴을 보면 신용잔고가 20조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구간들이 있고 반대로 신용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 저점을 찍었던 구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결국 어제 폭락의 주된 원인은 이런 거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들이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7월 무역수지 역성장이었어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두 주력 수출 품목이 동시에 감소한 게 큰 충격이었죠.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거든요. 여기에 바이오, 조선, 컴퓨터까지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혹시 수출 호조세가 끝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시장 전체로 번진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꺾이는 신호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 저희 텔레그램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8월 15일까지 나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는 겁니다.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데드라인이거든요. 그 전에 모든 상장사들이 실적을 발표해야 돼요. 이때 나오는 실적을 보고 종목을 선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기업들, 최소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낸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반대로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낸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역성장한 기업들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3분기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은 상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상반기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종목 선별을 제대로 하는 게 하반기 수익률을 좌우할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보수적인 접근이에요. 위험하면 피했다가 안전해지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저점 매수를 시도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현명합니다.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곳들을 찾아야 하고 업종별로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수출이 줄어든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개별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큰 업종이라 한 달 정도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장기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런 심층
하층 분석 컨텐츠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으니까요. 자, 아무튼 간에 사실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4년 7월,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역수지 둔화로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보였어요. 중요한 건 이런 조정 국면에서 패닉 매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다만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이 뭔지,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돼요. 평소에 관심 있던 기업들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두고 그 가격 근처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둔화를 이해하려면 글로벌 경제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IT 수요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최근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이 크니까 중국 경제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조선업의 경우는 글로벌 해상 물동량과 관련이 깊어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해상 운송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신규 선박 발주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판단해야 돼요. 앞서 언급한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같은 정책들도 정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들의 세후 이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죠. 증권 거래세 인상은 거래 비용을 높여서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고액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10억 원 기준이 적용되면서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정책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적응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같은 메가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 기업의 실적과 기술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망한지, 각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업종도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부품업체들도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돼요. 단순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보다는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춘 기업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를 보시면요.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악화가 나스닥과 S&P 500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증시는 무역수지 발표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월에는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3, 4개월 후에는 시장이 적응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을 때 상하이 종합지수가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전자제품과 기계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면서 1년 후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 사례는 더 흥미로운데요. 1980년대 후반 엔고로 인한 수출 둔화 시기에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았거든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둘째,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수출 품목의 비중이 높아서 이 업종들의 영향력이 크죠. 세 번째, 우리 경제 규모와 시장 특성상 해외 자금 이동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과거에도 조선업 침체기의 IT 산업으로 IT버블 붕괴 후에는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잖아요.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증시 충격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나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단계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 진단입니다. 신용잔고가 20조 이상인 지금 상황에는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주식 비중을 평소에 70%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관망 단계입니다. 신용잔고가 19조에서 20조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용잔고가 19조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아니에요. 이때는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하고 목표 매수가를 설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신용잔고가 18조에서 19조 사이일 때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전체 매수 계획의 30%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유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적극적 매수 구간입니다. 신용잔고가 17조에서 18조 사이일 때예요. 신용잔고가 18조 밑으로 떨어지면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전체 매수 자금의 50% 정도를 투입해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신용잔고가 16조에서 17조 사이일 때예요. 신용잔고가 17조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정말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매수 자금을 대부분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